모낭염은 모근을 둘러싸는 주머니에서 생긴 염증이죠. 거기에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진균 감염이 됐을 때 거기 염증이 생기면서 주변이 붉어지면서 약간 부어오르고 하얗게 알갱이가 보입니다.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몸에도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왁싱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쉐이빙을 했어. 그 자리에도 모낭염이 생길 수 있죠. 왜냐면 그 면도 칼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균이 서식하고 있었다면 어디든 생길 수 있는 거죠. 모근이 있다면, 모낭이 있다면 어디든 생길 수 있죠. 그거는 머리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생길 수 있죠. 보통 이제 화농성 여드름하고의 구분이 필요한데,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붓기가 심하고 발적이 더 심하고 눌렀을 때 압통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모낭염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좁쌀처럼 하얗게 보이는데 주변이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네? 이런 형태를 좀 띠고 있죠. 그래서 자세한 진단은 사실 병원에서 받는 게 제일 좋고요. 여드름은 사실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피지 양이 많아서죠. 피지 양이 많은데 각질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지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여드름균 때문에 염증성 여드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피지 양이 많으면서 피지가 정확히 배출이 되지 않을 때 좁쌀처럼 보이는 좁쌀 여드름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여드름에 대한 처치는 여드름균을 잡거나 여드름균 때문에 생긴 염증을 줄이거나 피지의 양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모낭염은 모낭에 생긴 균 감염에 의한 염증을 줄이는 거니까 염증을 유발한 균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게 좁은 범위의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노사이클린이라 부르는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근데 이 항생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염증성 여드름에도 쓰는 항생제입니다. 바르는 연고를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바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렵거나 약간의 자극감이 있다면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도 같이 쓸 수 있고요. 그거를 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드름에 대한 접근이 되는 거예요. 모낭염이라는 거는 피지 때문에 생긴 염증이 아니라 털 주머니에 생긴 염증이잖아요. 그 부분에 하얗게 그냥 피지가 일시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염증을 줄이고 모낭에 있는 균을 잡는 게 주된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게 반복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더 이상 모낭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모 시술을 권하게 되죠. 일시적으로 뭐 1년에 한두 번 그냥 가끔 이런다 그러면 약을 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이건 뭐 그냥 맨 허구한 날 이래요. 그러면 이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모근을 없애는 제모 시술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레이저 제모를 통해서 털뿌리를 태우는 자극이 들어가니까 모낭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거기에 이제 균이 생기고 이런 확률이 적어지고 내가 면도하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모가 남자 여자 포함해서 모낭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시술이죠. 뭐 더 심해진다기보다는 먹는 약이랑 바르는 연고를 쓰고 안 쓰고가 치유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약을 안 쓰는 것보다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연고를 쓰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모낭염은 털의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에서 생긴 염증성, 감염성 질환이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균을 죽이고 염증을 줄이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연고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맞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털의 뿌리를 없애는 제모 시술이 근본적으로 더 이상 모낭염이 안 생기게 하는 좋은 시술이 될 수 있습니다.